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닙니다. 떠올랐어요. 이 세상을 그러면 바꿀 거냐? 아니면 그대로 살 거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현대미술을 하는 옥정호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저는 역사와 여행을 접목해서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고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 주제를 괴물과 악당의 사회라고 했던 거는 네, 사회는 괴물과 악당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사회가 이 터져나가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축제를 하듯이 저런 악당, 괴물, 프릭, 그 다음에 빌런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한 거거든요.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그 렛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성형을 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 모습을 되게 끔찍하게 그리는 거죠. 네. 조명을 쓰고 일부러 더 꾸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근대 유럽에서 했던 그 프릭쇼에서 보여주는 포스터와 진짜 정말 똑같았어요. TV에서 보여주는 것들 여전히 프릭쇼를 하고 있다. 네. 그 외에 그 방송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방송이 골목식당. 네. 골목식당의 구성은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게 가르쳐도 도움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네. 내가 해도 저보단 잘하겠다 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는데 어떤 대단한 분이 오셔서 가르치면 계도가 되는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 이 포맷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빌런을 만들고 그러니까 괴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프릭쇼랑 똑같다, 레미랑 똑같다라는 이야기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할 때 내가 더 올라가면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에는 남을 나처럼 낮추는 형태, 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나도 저렇게 게으른 면이 있는데 남들이 알아채면 내가 좀 부끄럽지만 나는 알고 있지만 남들은 모르는 것. 그러나 보니까 다른 일도 나와 비슷한, 때로는 좀 뭐 불결함, 때로는 뭐 게으름,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그 카타르시스, 그게 아마 그런 빌런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영상 속에 보여지는 빌런이 타인이 아니라 결국 또 나일 수도 있는, 그 객체와 주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혼동스러운 그런 지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망인이라는 시리즈,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뒷산에 가서 정자에서 쉬고 편의점 가서 편의점에 이용,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이 일상인데 이 사람이 몸이 두 동강이 난 거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사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두 동강이 났다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는 거랑 인지하는 건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두 동강이 난 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의 모습. 프릭쇼라는 그 무대는 일종의 이 사람이 이상의 어떤 공간,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직적 계층 이동이 되고 싶은, 네. 계속 그쪽을 슬쩍슬쩍 보거든요. 화려한 어떤 그런 꿈꾸는데 손가락이 잘리죠. 근데 붙여져. 수직적 어떤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런 이제 여지를 보면서 이 사람한테 나도 하고 싶다라고 했을 텐데 할 줄 아는 거 있냐?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어?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몸이라도 자르자. 오케이, 몸을 자르자. 자극적인 걸 좀 해보자. 거세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내줌으로써 난 주체로서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를 자른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괴물이나 그러니까 프릭쇼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같이 우리다, 나다. 옥 작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정 부분은 동의하면서 또 시선을 좀 달리해서 보면 어떨까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무대 위에서 이제 연기했던, 몸이 잘려서 그 빌런 같은 사람에 대해서 왜 꼭 이 사람은 객체로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냐, 아니면 외부자의 시선이냐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때로 누군가는 주체일 수도 있고 객체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주체하고 객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는데 시선에 대한 정체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TV를 보고 나는 저 사람 평가하고 나는 주체인 거고, 보여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객체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회에서 그러면 주체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 다른 대안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사회를 바라보는 혹은 개개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한 번쯤 바꿔보면 상황 바뀐 게 없지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성복 신이 쓰신 그 극지시라는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은 바꿀 수 없다. 세상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말씀하신 게 나에 대한 관념을 내가 바꾸면 그럼 내가 주체성이 회복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조금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바뀌면 세상은 바뀌겠죠.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고 해서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어릴 때 그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던 시험 봤던 날이 아직 기억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워서 시험을 치는데 초등학생이 외우기 너무 힘든 문장이었던 거죠. 괴물과 악당의 사이, 저기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건데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라 보고 자본주의 시스템, 이 시스템 안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저는 그 대나무 숲에서 그 국민교육 헌장을 막 이제 읊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공개된 곳에서는 하지 못하고 대숲의 그 일렁이는 바람 속, 이 소리 속에서 한번 외쳐보는 거. 그러나 자신 있게 또 얘기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허스키한 목소리로 진짜 안 나오는 목소리를 막 쥐어짜내는 모습이 이거는 그냥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저는 하나의 역사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국민교육 헌장을 작품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면 단순히 국민교육 헌장의 내용보다는 내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 응어리지고 있었던 것을 펼쳐낸다 라는 느낌으로서의 뭐랄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나, 아니면 벽을 깨부수지는 못할지언정 거기에 대고 침이라도 뱉는 행위로서의 어떤 예술 행위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못 지르고 저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저도 이 톤이 괜찮다라는 느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와서 끝까지 그렇게 간 거였는데 그 톤이 크게 지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닌 되게 이상한 그런 심리적 상태에서 나온 발성이었다. 그래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 치욕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 카타르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걸 이 대나무 숲에서 되게 작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주의적 사고에 물들은 또 다른 내가 확 나오더라고요. 그때 개인적으로는 저런 객체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저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주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인 거죠. 어떻게 말하면 삼보일배처럼 수행을 하는 저 작업을 해서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근데 저는 삼부일배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한 또 다른 모습 아닐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백남기 농민 돌아가시고 세상이 2015년 11월 달에 그렇게 사건이 났는데 2016년 5월 달인가 그때 하여튼 막 장례를 치렀었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2016년은 정말 무기력증으로 왜 안 일어나지? 이 정도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딱 이거였어요. 1년 내내 왜 안 일어날까? 힘은 보태줄 수 있는데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삼보일배를 했죠. 계속되는 반복의 작품이지만 크게 또 다른 긍정을 끄집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져주는 때로는 불편한 작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훌륭한 그 시리즈가 아까 반어였죠. 제가 비웃음을 당하니까 이 훌륭한 자세, 그 러닝머신도 굉장히 훌륭한 정신, 훌륭한 정신인데 그 자체가 사실 훌륭한 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 사실은 같은 이야기고 그것이 약간 다른 형태로 나오는 사실은 그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할 때 배려도 중요하지만 서로 어떻게 뉘앙스를 던지고 뉘앙스를 서로 받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소통이 그러니까 아프니까 나 좀 봐줘라고 했는데 나 아프니까
약국을 가서 네가 약을 사 먹어 이 멍청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주도에 있을 때 네. 제 돌인가 그 개를 이제 바다에 데리고 가는데 계속 이렇게 물을 뿌리더라고요. 들것에서. 그때 그 뉴스를 보는데 정말 딱 살만큼만 물을 주는구나. 마르지 않을 정도로. 네, 마르지 않으죠.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순치의 그 위력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순치의 또 반복과 연속이 비정기적으로 늘 우리 일상을 또 지배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모습이 좀 그로테스크하고 좀 무섭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저런 모습이 또 반복되는 게 지금 제가 작가 일을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한 3, 4년 했었는데 그때 참 신기했던 게 보너스를 한번 확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한 6분의 1로 나눠서 2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받고 한 달 반 혹은 2달 더 고생하면 또 받게 되니까 계속 이 직장에 나는 다녀야 된다라는 인식이 저도 모르게 생겨버리는 사회 시스템에 또 객체로서 순치당하는, 순치되는 경험들을 하는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그 작품을 보면서 맞다, 나도 저랬어. 나만 저랬을까? 우리의 인생에 또 저런 모습이 아닐까? 이 객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죠. 객체성을 계속 인지하고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이런 세상이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드린 정의보다 배려, 뉘앙스, 그 뉘앙스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이제 예술이 하는 거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영화를 아무리 감동적으로 봐도 나중에 디렉터스 컷을 보면 더 그 감흥이 깊어지고 보지 못했던 지점들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작가님의 작품만 봤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더 깊게 또 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와 있는 그래픽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괴물과 악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스스로가 괴물이 되기도 했고 악당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한 사람인데 자기가 악당과 괴물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괴물이고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현대미술가 옥정호입니다.